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Association between EEG power during sleep and attention level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이고 MDD 환자들의 수면 뇌파를 이용해 주의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7월에 Nature and Science of Sleep에 게재되었고 클리니컬 뉴로로지와 뉴로사이언시스 분야에서 Q2급 저널에 속합니다. 제가 이번에 MDD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관련해서 논문을 좀 찾아보던 중에 수면 뇌파를 이용했다는 점과 발간된 지 2달이 안 된 최신 논문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져 이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인 MDD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2,2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만큼 MDD를 겪는 사람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MDD 환자는 주의력, 실행기능, 시각적 학습 및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인지장애를 수반한다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밝혀졌고 50에서 90%에 달하는 환자들이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됩니다. MDD는 전체 수면 잠복기를 연장하거나 각성을 증가시키는 등 수면의 질을 저하하는데 렘 수면의 잠복기는 오히려 짧아지고 렘 수면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MDD 환자들은 수면 중 델타파와 세타파의 수치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장애와 수면장애는 MDD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수면이 인지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DD 환자의 수면과 인지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DD 환자의 수면 중 EEG 활동과 주의 수준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산타우 대학 캠퍼스 내에서 대조군을, 산타우 대학병원에서 MDD 환자군을 모집하였으며 각각 47명씩 모집하였습니다. MDD 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모집되었는데 현재 정신장애 진단 기준인 DSM-5에 따라 MDD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MDD가 처음 발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연속적으로 발병한, 한 달 내에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다른 정신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수면 다원 검사에 의해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수면 패턴이 극단적이거나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그리고 임신이나 수유를 하고 있지 않은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대조군 역시 이에 상응하며 모든 환자들과 대조군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평가로는 설문지 2가지와 수면 다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인 PSQI는 개인이 느끼는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이 만점이고 16점 이상일 경우 수면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버스 졸음 척도인 ESS는 개인이 느끼는 주간 동안의 졸음 척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24점 만점이며 13점 이상부터는 졸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의 경우 모든 참가자들이 하룻밤 동안 검사를 받았고 평소 수면 시간에 따라 수면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록 시간은 22시에서 7시까지 다양했으며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의 국제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습니다. 기분 상태는 100의 2가지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울 정도와 불안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두 설문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더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LM 및 렘 수면 중 센트럴 영역의 C3와 C4를 이용하여 FFT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노이즈가 있는 F극을 자동으로 제거해준 후 노이즈가 없는 LM과 렘 수면의 EEG 데이터만을 이용하였습니다. LM 수면 중 최소 15분 이상 지속되는 F극을 LM으로 정의하였고 렘 수면 중 최소 5분 이상 지속되는 F극을 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스펙트럼 분해능을 0.5Hz로 설정하여 각 FFT 윈도우 내에서 스펙트럼 파워를 계산하였고 LM과 렘 수면에 해당하는 모든 F극에 대해 파워를 계산하여 야간 스펙트럼 파워를 산출하였습니다.
델타, 세타, 알파, 시그마, 베타, 감마 대역으로 주파수 대역을 나누었고 각 대역의 절대 파워를 모든 주파수 대역의 전체 파워로 나누어 상대적 파워를 계산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중에서도 주의력과 수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주의력 테스트로는 각성, 방향감각, 그리고 주의력, 제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어텐션 네트워크 테스트인 ANT를 사용하였습니다. ANT 테스트는 PSG 검사가 끝난 후 아침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30분 동안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가 해당 연구에서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ANT 패러다임인데 본 논문에는 패러다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Alerting, Orienting, Executive Control에 대해 제가 설명하고자 레퍼런스 문헌으로부터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시간 정보는 다를 수 있으므로 패러다임 자체를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Q는 노Q, 센터 Q, 스파셜 Q로 총 3가지 조건을 사용하는데 이 Q는 이후 타겟에서 나타날 화살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노Q면 타겟이 어디에 나타날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센터 Q는 타겟이 가운데에, 스파셜 Q는 타겟이 위나 아래에 나타날 것을 알려줍니다. Q 이후에 픽세이션이 나타나고 이후 타깃이 제시됩니다. 타깃은 2가지 조건이 제시될 수 있는데 화살표가 모두 같은 방향인 congruent, 화살표가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닌 incongruent로 나눕니다. 피험자들은 타깃이 제시된 시점부터 2초 안에 응답을 하여야 하는데 5개의 화살표 중에서 이 가운데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 오른쪽이면 키보드의 오른쪽 버튼을, 왼쪽이면 키보드의 왼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반응 시간인 RT를 이용하여 Alerting, Orienting, Executive Control 스코어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 Alerting은 각성 효과 점수로 Q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인 센터 Q와 노 Q 간의 차이로, 그리고 오리엔팅은 지향 효과 점수로 특정 위치에 제시되는 Q인 센터와 스파셜 간의 차이로,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컨트롤은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제어 능력을 뜻하는 점수로 이 컨그루언트와 인컨그루언트 조건의 차이로 계산되었습니다. 알라이팅과 오리엔팅은 점수가 높을수록, 에그제큐티브 컨트롤은 점수가 낮을수록 주의 수행 능력이 더 좋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데모그래픽과 임상적 특징, 그리고 수면 특징을 정리한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변수들은 데이터의 분포 그리고 변수의 종류에 따라 인디펜던트 t-테스트, 만 휘트니 U 검정, 그리고 카이 검정을 적절히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데모그래픽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면 환자가 일반인 그룹에 비해 교육 수준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지표들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분 상태와 관련한 설문지 점수를 나타낸 부분인데 환자와 일반인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관련한 변수들로 수면 품질 점수인 PSQI가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졸음 정도를 평가한 ESS 점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래의 나머지 지표들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평가된 지표들인데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총 수면 시간이 더 짧고 수면의 효율이 떨어지며 수면 시작 후 입면에 들기까지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다음은 이의지 분석 결과입니다. 안코바 분석이 수행되었는데 이 안코바는 변수를 통제하면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선 데모그래픽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 변수를 좀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분 에타 제곱을 산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에타 제곱은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분산 중에서 각 지표의 집단 간 분산 비율을 계산하고 보통 0.06 이상일 때 효과의 크기가 크다, 즉 차이에 대한 이 변수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LM 델타 여기를 확인해 보면 에타 제곱이 0.002인데 이 뜻은 대조군과 환자군 간 LM 델타의 효과가 0.002로 미미하기 때문에 두 그룹 간 차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이 MDD의 LM과 램의 세타 파워가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LM 수면 중일 때 베타 파워, 그리고 램 수면 중일 때 델타 파워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의 성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코바 분석을 수행하여 부분 에타 제곱을 구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MDD 환자는 ANT 수행 정확도가 낮았고 평균 반응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알랄팅 효과가 비교적 잘 발현되지 않았으며 제어 능력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중 EEG와 주의력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연관성을 파악하였고 앞서 안코바에서 효과 크기 지표로 부분 에타 제곱을 사용한 것처럼 여기서는 표준 베타를 산출하여 효과 크기를 고려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면 이 우측 상단과 같은 식에 의해서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각 변수의 단위를 제거하고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변수들 간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Z 이케이션을 통해 정교화된 베타를 구하였습니다. 베타는 각 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면 이 처음에 나오는 베타는 정교화되지 않은 베타이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가운데 베타는 정교화된 베타 값입니다. 이 정교화된 베타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양수이면 양의 관계, 음수이면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MDD 환자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LM 수면 중 세타 파워가 감소하면 정확도가 저하되고 램 수면 중 세타 파워가 감소하면 각성 효과가 저하되었으며 램 수면 중 델타 파워가 증가하며 평균 반응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대조군에서는 LM 수면 중 베타 파워가 낮을수록 실행 제어 능력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MDD 환자의 수면과 인지 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며 LM 수면 중 세타 파워가 감소하고 램 수면 중 델타 파워가 증가하고 또 세타 파워가 감소하면 MDD 환자의 주의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나이가 한정적으로 설정되었고 인지기능 중 주의력에 국한되어 설계하였기 때문에 다른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인트로에서 인지기능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룰 것처럼 전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력과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좀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연구를 진행하는 흐름 자체는 꽤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통계적 방법으로 안코바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안코바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